감사합니다. 한동문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표준과학연구원에 다닐 때 이제 NIST 때 포스닥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혼자 가게 됐어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가족을 남겨놓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죽을 때 후회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하다가 내 두뇌를 풀가동하면서 살아야 된다. 처음에는 연구원이 제가 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른 직업을 생각하다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건 무엇을 하건 내 두뇌를 풀가동하면 후회할 일이 없겠다. 연구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일부러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했어요. 길을 걸어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며칠이 지나니까 제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으로만 채워진 상태가 되고, 그 상태에는 내가 갑자기 머리가 슈퍼맨이 된 것처럼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기분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태를 알고 이제 저희 분야의 난제에 도전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난제, 어떤 지적인 난제도 풀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 분야의 50년, 60년, 70년 해결 안 된 난제들을 다 풀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그것 난제를 해결한 것도 그 덕택에 제가 서울대 교수가 됐지만 어쨌든 난제를 해결한 것도 좋은데 이 현상이라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현상이라는 거를 이해하고 이 현상을 잘 체계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책도 냈고 이제 계속 이걸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보니까 박사 논문 정도, 그러니까 박사 논문의 토픽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 일주일, 2주일 몰입하면 되게 박사 논문 정도 수준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제 이걸 지도를 했는데 일단 이제 이걸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먼저 문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렇게 내 생각과 에너지를 쏟아부을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거의 중요하지만 불가능해 보여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을 제가 지도하면서 느낀 건데 약간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생각이 뭔지는 알아도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하면 머리가 깨진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 슬로우 싱킹,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가나선언을 할 때 3개월 동안 생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그걸 제가 슬로우 싱킹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슬로우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완된 상태에서 편하게 하고 생각하다 졸리면 선잠도 자는데 그 대신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풀어야 될 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관련된 거는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걸 알고 저 같으면은 이미 제 분야에 이제 지식이 다 있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분들은 제가 생각을 하도 강조하니까 이런 사전 지식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사전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걸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몰입도를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며칠이 걸리니까 최소한 3일 걸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3일 걸리고 초보자는 5, 6일이 걸리고요. 아예 못 가는 사람도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한 8, 90% 상태에서 머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 2주일을 이제 완전히 생각만 하도록 비워놔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현실에서 이제 요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그냥 딴 사람들이 외국 출장 간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그냥 외국 출장 간 걸로 이렇게 놔두면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그러니까 식사할 때 사람들하고 얘기해도 몰입도가 떨어져요.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이제 1초도 쉬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몰입돼 있으면 이제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래서 이제 대인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양해를 다 구하는 게 좋고요. 제가
제 처하고 정말 사이가 좋은데 이제 이 몰입 때문에 좀 다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말을 걸었는데 제가 대답을 안 해서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휴대폰 같은 거는 사용을 이제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남들한테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몰입 의자라고 하는데 저게 표준연구소에서 사용하던 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목을 기대고 편안하게 쉬는 겁니다. 이렇게 쉬는데 이제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몰입 의자 여러 개를 해봤는데 저런 의자도 써봤고요. 지금은 더 좋은 의자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의자, 몸이 약간 뒤로 가고 이렇게 쉬는 의자입니다. 저렇게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생각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 진전이 없어요. 아무 진전이 없으니까 잡념이 들어오는데 초보자들을 보면 잡념이 물 밀듯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잡념이 들어오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려는데 잡념이 들어오면 끝이에요. 그냥 이제 안 된다 하고 다른 짓을 해요. 그러지 말고 잡념이 들어오면 이제 잡념이 들어왔다는 걸 알아차려야죠, 먼저. 그러면 전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원래 생각한 걸 조용히 생각하면 돼요. 잡념을 쫓으려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제 자극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잡념이 들어왔던 걸 알면 원래 생각으로 가면 돼요. 이 과정을 계속하는데 이게 의도적인 몰입인데 이게 놀라운 이제 변화를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의도적으로 내가 생각하려는 걸 의식의 무대에 올려놓는 거예요. 지루하죠. 뭐 아침에 생각한 거랑 밤에 잘 때 생각한 거랑 똑같아. 진전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극도로 지루합니다. 내 평생 이렇게 지루한 건 처음이다 할 정도로 지루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고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우울해져요. 하도 진전이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 진전이 없이 하루가 가죠. 그냥 아무 성과 없이 하루가 가는데 중요한 거는 몰입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 법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하면 눈에 안 보여가지고 몰랐던 거예요. 눈에 안 보여서 몰랐는데 관련된 장기 기억이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튿날 첫날보다 잡념이 덜하고 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쓸 가치도 없는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쓸 가치도 없는 아이디어. 근데 저걸 내가 왜 얘기를 하면 저게 이제 몰입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첫날하고는 퀄리티가 상당히 올라간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문제에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는 이런 조금 깊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몰입도가 한 중간 정도 올라가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 생각하다가 졸리면 첫날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제 생각하다가 이렇게 선잠을 자면 되고요. 첫날보다 덜 지루하고 둘째 날도 아무 진전 없이 지나가고요. 몰입도는 60~70% 올라가요. 그러니까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는 걸 하면 이거는 변함이 없다. 이거는 하나의 자연 법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가 있다 하고 이제 저거를 이해하려고 뇌과학을 공부를 한 겁니다. 이제 셋째 날이 되면 이제 몰입을 잘할 때요. 빠르면 오전, 늦으면 오후에 완전한 몰입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잡념이 이제 하나도 의식 속에 잡념이 하나도 없고 딱 그 문제만 생각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데 의식 속에 딱 그 문제만 쫙 흘러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풀고 싶은 호기심이 커져가지고 그 전에는 잡념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해야지 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 노력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자동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딴 생각을 하다가도 이 생각으로 돌아와요. 이렇게 관성이 붙어요. 관성이 붙어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게 쉬워지는데 이때부터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게 굉장히 이상한데 불과 이틀 전까지는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 죽었다 깨나도 해결 못한다 그러는데 3일째가 되면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틀림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상해서 왜 이런가 했더니 도파민 과잉 분비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과잉 분비가 되면 간땡이가 부어요.
근데 이게 문제 해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런 자신감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기분이 좋고 이제 그때부터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제가 7년 동안 계속 이런 상태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를 이제 해서 너무 이게 리프로듀서블해서 제가 쭉 얘기를 한 건데, 항상 이제 이 상태에 들어갈 때는 어떤 걱정이 있냐면, 내가 이 피 같은 시간을 지금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진전이 없잖아요. 첫날, 둘째 날 아무런 진전이 없고 엄청 지루하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걱정이 드냐면, 내가 이 피 같은 시간을 버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라는 거는 보장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보장된 게 아니야. 그런 걱정을 항상 해요, 제가. 예전에는 어떻게 운 좋아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내가 보상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럴까? 뭐 이렇게 항상 걱정이 되는데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입도 100%가 되고, 저희 분야의 난제는 이제 요때 이 상태에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이때 어떻게 되냐면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니까 하루에도 몇 개씩 나와요. 그러니까 6개월이나 1년에 나올까 말까 하는 아이디어들이 이때는 하루에도 몇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흥분을 하고 하는데,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 문제에 관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제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깨달음을 제가 얻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제일 앞서 있다는 걸 알아요. 지금 이 문제에 내가 제일 가까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 근데 나도 답을 모르는 상태가 돼요. 근데 이런 상태를 몇 개월을 보내면 이제 문제가 풀리는데, 이제 몇 개월 동안 이제 계속 이렇게 보내면 그 문제가 몇 개월 동안 그것만 생각하니까 일상의 기억은 가물가물해요. 그냥. 그리고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관심 딱 그 문제만이 현실이고, 그 문제를 생각하는 게 내가 세상을 사는 이유가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한 관심밖에 없고, 내가 세상을 사는 이유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가 되고, 문제에 대한 호기심과 가치관이 극대화가 되고 인생이 아주 단순해지는데, 그 문제를 생각하는 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 문제를 생각하지 없는 상황일 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가족들은 자고 있고 세상은 조용한데, 그 한빛 아파트 있잖아요. 한빛 연구단지. 그 아파트 단지 조용하다고요, 새벽에. 딱 이 우주에 그 문제와 나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온몸이 전율을 하고, 뭔지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2, 3개월이 지나면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아이디어가 나올 때도 전율을 했지만, 이제 몇 개월이 되면서 그 아이디어가 이제 짜맞춰져 가지고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의 이제 스토리로 딱 완성이 되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걸 내가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대학원생 때부터 알고 있던 그런 난제들인데 그것들을 내가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감정이 북받쳐 오르냐면, 그 배너를 만든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배너 시사회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진정으로 이 작품을 제가 만들었습니까? 근데 바로 그 심정이에요. 이제 그야말로 뭐 피크 익스피리언스인데, 그런 피크 익스피리언스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 놀랬고, 뭐 이런 게 다 있냐. 그런데 이거를 다른 사람도 다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학생들 뭐 이렇게 다 절실한 사람들이 이걸 실천을 하는데, 뭐 500일도 해요. 몰입 확장판에 그 소개가 돼 있는데 500일 동안 이런 상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방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최상의 상태를 한없이 보내는데, 그 사람이 컴퓨터 영문학 박사를 하는 사람인데 컴퓨터 석사를 한 거예요. 취직 때문에 동시에. 그런데 컴퓨터를 처음 배운 사람이 IIT 출신들 다 물리치고 평균 학점이 4.0 만점에 4.0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제 알게 됐고요. 제 업적을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제가 여기 시간이 없어서 이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몰입 학농문 몰입 성과, 그러면 제가 재료 분야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몰입 상태에서 그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렇게 뇌가 활성화가 되는 거는 너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반복이 돼서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 같은 사람도 이제 우리 분야의 난제, 여러 난제들을 이렇게 몰입을 해서 해결을 했는데, 그러면 옛날에 그 천재들, 그 사람도 몰입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했더니 예외가 없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뉴턴한테 만류인력을 어떻게 발견했냐 그러니까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그리고 뉴턴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If others would think as hard as I did, then they would get similar result. 저게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사람들이 나보고 천재 그러는데 당신들 나 생각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당신들도 나만큼 하면 다 할 수 있어. 이런 뉘앙스예요. 근데 저 말을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몰입적 사고를 뉴턴처럼 한번 해봤냐 이거예요. 그 뉴턴이 그 패스트가 창궐 해가지고 케임브리지 대학이 폐쇄가 돼가지고 고향에 내려갔거든요. 고향 그 2년 동안 한 거가 뉴턴 업적의 대부분이에요. 거기서 몰입을 해요. 그런데 밤을 새는지도 모르고 저녁도 안 먹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에 빠져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인슈타인은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리고 이분도 뭐라고 그런다면, 나는 머리가 좋은 게 아니다. I'm not that, it's not that I'm so smart. It's just that I stay with the problems longer. 나는 남들보다 생각을 좀 더 오래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몰입적인 사고를 계속하면 이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고, 이제 최상의 상태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메슬러가 말하는 최상의 상태를, 제가 그런 상태에 도달하는 법을 안 거예요. 그런 상태를. 그리고 이 현상이 이제 리프로듀서블한데, 제가 이제 뭘 연구를 했냐면,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원리가 뭐냐, 이걸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몰입의 원리.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면 제가 이제 적고,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생겼지? 이제 이렇게, 그러면 임팩트가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그 원리를 밝혀내면 이제 임팩트가 큰 거니까, 저 연구를 제가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몰입 상태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아이디어가 생기는 원리를 내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몇 달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게 과정이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그 순간에 뚝 떨어져요. 매번. 그러니까 연구를 못 하는 거야. 이게 딱 아이디어가 나와서 적고, 이게 어떻게 생겼지? 그러면 과정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몇 달 동안 계속 하다가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엄청 중요한 아이디어가 머리에 떠올랐어요. 엄청 중요한 거가. 근데 내용은 확실하게 몰라. 근데 그때 내 방문에, 내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는데 누가 나를 만나러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로 온 거야. 근데 고개를 돌리면 이 아지랑이를 놓쳐. 근데 너무나 중요한 아이디어라서 고개를 못 돌리는 거예요. 제가 고개를 못 돌리고, 내가 이제 고개를 돌리면 이제 그 생각의 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끈을 놓치면 이제 아이디어를 놓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고개를 안 돌리고 이제 하니까 조금 있으니까 이제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적고, 고개를 돌리니까 가고 없어. 자기가 언제 빤히 하는데 이제 고개도 안 돌리니까 막 기분 나빠서 간 것 같은데, 지금도 누군지 몰라. 지금도.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실험 결과잖아요. 이게 이제 연구하는 사람은 이런 실험 결과 해석을 잘해야 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기는 원리를 찾은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아이디어가 그때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생겼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내용도 모르는데 내가 중요한 걸 어떻게 알아? 그죠? 그 얘기는 그 전에 생겼다는 거야. 그 전에 생긴 거가 기억이 떠오르는 건데, 중요하다는 걸 감정의 뇌가 더 원시적인 뇌거든요. 전두엽보다. 그러니까 감정의 뇌에서 먼저 캐치하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싱이 돼서 전두엽에서 이것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건데, 그 순서가 감정의 뇌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다가 먼저 떠올랐고, 0점 몇 초 만에 아마 이제 내용이 떠올랐을 거고, 이제 그 사람이 안 왔으면 이제 내가 또 아이디어가 또 운 좋게 떠올랐는데 이랬을 텐데,
그 0점 몇 초 사이에 그 사람이 있어서 이게 분리가 된 거야. 내가 고민을 한 거야. 이거를 고개를 돌려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하면서 이 순간이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에 떠오른 거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 그걸 그 다음에 그럼 언제 떠오르는 거냐? 이건 너무 쉽더라고요. 잠잘 때 떠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면 뭐 아이디어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서너 시간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나면 그 매일 그런 거예요. 매일. 그래서 이제 이건 잠잘 때 만들어진 거다.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잘 때 우리 뇌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보니까 그 잠잘 때 우리 뇌가 어떻게 되는지의 그 세계 1인자가 하버드 대학의 앨런 홉슨 교수예요. 의과대학 교수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기억은 저장도 하고 인출도 하는데 기억을 저장하는 물질이 잠잘 때는 바닥이 돼요. 이제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도파민, 세로토닌, 뭐 노에피네프린 같은 거가 단기 기억을 만드는 물질인데 그게 잠잘 때는 바닥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이 잠잘 때는 백치가 돼요. 근데 전두엽이 장기 기억을 이니비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니비션이 디스이니비션이 되는 거야. 잠이 들면. 그러니까 장기 기억이 분출이 되고 또 기억을 인출하는 거는 아세틸콜린인데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최대가 돼요. 그러니까 기억을 인출하는 능력이 천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잠잘 때.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데 잠잘 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려면. 그죠? 그걸 활용하려면. 그런데 거기에 몰입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쭉 생각을 해서 관성이 돼서 깊은 잠 속에서도 그 생각을 하면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는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아이디어가 필요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제가 지도해서 다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이게 워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에 관해서는 제가 세계에서 제일 앞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잠든 사이 뇌는 창의성 발전소고, 위키피디아에도 프로블럼 솔빙 보면 프로블럼 솔빙이 without waking consciousness, 그래서 잠잘 때 풀린다. 뭐 아인슈타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믿어요. 근데 제가 가장 체계적으로 이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몰입 상태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무의식과 의식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의식 이론 중에 그 버나드 바스의 그 글로벌 워크스페이스 티어리 오브 컨셔스니스라는 게 있어요. 의식의 통합 작업 공간 이론인데 의식의 내용을 무대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의식이에요. 이게 무의식인데 무의식 관중한테 생중계가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의식의 내용이 무의식의 생중계가 된다. 그래서 이것들이 장기 기억인데 이것과 관련된 그 무의식 장기 기억들이 활성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안 풀려도 10분, 1시간, 5시간, 10시간 그러면 내가 그 문제에 관련된 지적인 능력이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푸는 거예요. 근데 잠자면 엄청나게 먼 장기 기억이 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맨이 되는 거고,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몰입 상태라는 게 뭐냐? 관련된 장기 기억이 다량으로 활성화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뇌각을 보면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만들어주면, 내가 몰입도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거는 생각을 하면 돼. 그 문제에 관련돼서 의도적으로 계속 생각하면 몰입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몰입을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프로페셔널 골퍼, 그래서 이 사람도 몰입을 해가지고 인생 역전했던 사람. 이게 저희 동영상에 나옵니다. 학농문의 몰입 이야기 동영상에 나와요. 양궁 선수도 1등을 했고 처음으로 1등을 했대, 그 친구가. 그래서 굉장히 적용이 잘 돼요. 특히 수험생들한테 요청이 많은데, 제가 어쩌다 어른에 옛날 사법시험 준비, 이 친구도 6년 준비하고 6년 이상 떨어졌고, 게임 중독자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수석을 했어요. 2021년.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제가 말하는 몰입 상태는 그 메슬로가 말하는 피크 익스피리언스랑 같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를 의도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인듀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방법을 찾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의도적인 몰입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 적용이 된다. 이제까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한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이 된다는 걸 제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소개를 못했는데 이걸 훈련할 수가 있어요. 교육적으로. 그러면 각 분야에서 다 날려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몰입 확장판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제 강연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 박사과정 전상일 박사과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이 책을 잠깐 여기서 보고 인터넷에서 잠깐 찾아봤더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책을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되게 좋아했는데 처음에는 디자인을 되게 못해서 고생해서 좋아했는데 하다 보니까 진짜 좋아하게 됐는데 이 책을 읽고 뭐 정확한 내용은 그때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몰입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한 18년 동안 몰입하고 있는, 그래서 열심히 살아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감사 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지금 박사과정을 최근에 마친 이충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 감상을 한번 말씀드리고 또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학사를 스페인어를 하고 석사를 전자전기 컴퓨터공학하고 박사를 인공지능 융합을 하다 보니까 되게 다른 분야를 경험하면서 엄청 높은 몰입도를 느끼게 됐고 거기서도 굉장히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엄청 큰 몰입을 경험을 했던 게 이제 박사 디펜스를 준비하는 와중에 스타트업에서 그 차량 세일즈 에이전트를 만드는 버추얼 에이전트를 만드는 업무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엄청 몰입을 하게 되니까 머리가 엄청 뜨거워지고 굉장히 극도의 몰입 상태가 되고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 회사의 CEO가 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큰 몰입감을 발견을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고 대단한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행복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사건이 이제 스티브 잡스가 그 수십 년 동안 하나의 제품에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에 몰입을 해가지고 엄청난 행복감을 느꼈는데 이제 말년에 돌아가실 때에는 이제 가족과의 행복감의 그런 거에 대한 좀 갈망을 느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큰 몰입이 인간관계에서도 일어나면 이제 처음에 굉장히 몰입을 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거를 계속 지속하는 방법 혹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몰입과 행복의 상관관계가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증이 듭니다. 제가 이 몰입할 때는 제가 굉장히 가족적인 사람이에요. 정말로 가족적인 사람인데 몰입할 때는 가족한테 조금 미안하더라고. 그러니까 몰입 상태는 성취를 하니까 젊었을 때는 성취가 되게 적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30대 막 이럴 때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는 성취하면서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막 애들이 이제 오면 아빠가 이제 막 놀라 그러면 제가 몰입을 해야 되니까 막 놀아주는 척하다가 방에 딱 숨어요. 문 딱 잠고. 그리고 잠시 몰입하면 몰입도가 쫙 올라가. 그러면 애들이 아빠가 없어졌다 막 하다가 알아. 이 방이 안 열리니까 막 그것도 몰입이 깨지고 막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하다가 가족이 있을 때 몰입하는 방법을 제가 찾아냈는데 일찍 자는 게 상책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9시 반에 자고 뭐 어쨌든 나름 그 치열하게 살았는데 어쨌든 그걸 이제 가족들이 이해하고 하면 괜찮아요. 저도 이제 제가 처음엔 몰입이라는 것도 몰랐으니까 그냥 일조 쉬지 않고 하면 그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처음 이제 그런 싸움을 한 거예요. 저도 놀란 거야. 근데 와이프가 자기를 무시한대. 나 무시한 적 없다. 알고 봤더니 제가 대답을 적절히 못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오를 때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일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려고 그럴 때, 그때 누가 말 걸면 못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